주변에 이런 사람 꼭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 옆에서 근사한 음식 사진을 찍을 때 가만히 있고, 여행을 가거나 특별한 날이어도 절대 티 안 내는, 그냥 SNS 자체를 안 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럼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지극히 소심한가? 아님 사회 부적응자인 건가? 근데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성격에 문제가 있지도 시대에 뒤처져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오히려 요즘 이 시대의 누구보다 가장 강한 멘탈을 지니고 있고 놀라운 심리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SNS에 사진 한 장 없는 사람들의 진짜 심리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가요? 아침에 먹은 커피부터 퇴근길 술 한 잔까지, 심지어 거울 앞 셀카까지 SNS에 안 올리는 게 없잖아요.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 일단 음식 사진부터 찍고, 여행 가면 인증샷 찍느라 바빠서 정작 풍경은 제대로 못 보고, 좋아요 몇 개 받았나? 수시로 확인하는 게 요즘 사람들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와중에도 완전히 투명인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눈팅하면서 남의 게시물에 가끔 좋아요도 누르지만 본인의 게시물은 절대 안 올리는 사람들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심리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봤더니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무기력하거나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던 거예요. 자기 삶을 남들한테 어디까지 보여줄지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자기에 대해 뭘 알고 뭘 모르게 할지를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SNS가 우리가 나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팔로워 많으면 인기 많은 사람, 좋아요 많이 받으면 멋진 사람으로 인식되는 게 요즘 세상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그림자에 머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게임의 허상을 가장 명확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자제력이나 내면 성찰, 감정 조절 능력 같은 부분에서 훨씬 높은 점수가 나왔대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사회적 비교나 남의 인정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남한테 증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제대로 알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SNS에 올리는 건 대부분 단순한 소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를 포장하는 작업인 거예요. 모든 사진, 모든 스토리가 사실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야. 어때? 괜찮지? 인정해줘. 한국 사회를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군가랑 비교당하면서 살아왔잖아요. 학교 다닐 땐 성적으로 줄 세우고, 취업하면 연봉으로 비교하고, 여기에 SNS까지 더해지니까 이제는 팔로워 숫자에 좋아요 개수까지 다 비교 대상이 돼버린 거죠. 친구가 해외 여행 사진 올리면 나는 왜 맨날 삶에 치여서 집에만 있나 싶고, 친구가 행복한 회식 사진 올리면 저 회사는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이 모양일까 부러워지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근데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 끝없는 비교 늪에 애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몇 장의 하이라이트 사진으로 포장하는 걸 거부하는 거죠. 또한 이들 중 일부는 과거에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엔 열심히 뭐든 공유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진짜 같지가 않게 느껴진 거예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머릿속에선 이걸 어떻게 찍어야 좋아요를 많이 받을까 계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연기하며 살고 있구나 라고요. 그래서 업로드를 중단해버리고 조용히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게 있어요. SNS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존재의 의미와 순간의 소중함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고 신경 쓰기 때문에 안 올리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소유권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순간이나 경험이 온전히 자기 것이라고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건데, 근데 그걸 SNS에 올리는 순간 그 느낌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이제 공유 재산이 되어버리고 타인의 판단이나 오해, 심지어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게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삶 자체에 대한 소유감을 지키려는 겁니다. 자기 순간들을 남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게 온전히 사적으로 순수하게 유지하고 싶은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도 SNS에 공유하고 싶은 충동을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게 언제였나요? 아마 기억도 잘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 그 반사작용은 이제 학습된 행동이 되어버렸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끊임없는 도파민 사이클이 우리 뇌를 완전히 훈련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인의 인정을 내 가치와 거의 동일하게 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 시스템에서 벗어난다는 건 남들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진짜 치유의 시작이기도 해요. 사진을 한 장도 찍지 않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해시태그 안 달고도 여행을 즐기고 긴 설명 없이도 그냥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거죠. 물론 게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항상 평화로운 상태인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사실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판단받을까봐, 오해받을까봐 하는 두려움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이런 감정은 정말 큰 스트레스예요. 자기가 올린 말이 혹시 오해받으면 어쩌나, 아니면 더 나쁘게는 아무도 반응 안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온라인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마음속에 가장 많은 생각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넘쳐 흘러서 그냥 요란함 대신 고요함을 선택한 거죠. 이런 침묵 속에는 사실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좀 봐달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기를 선택한다는 건 일종의 자기정의가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시선이 없어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 남들한테 보여지라고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 삶에서 가장 심오하고 의미 있는 것들, 진짜 성장이나 깊은 아픔, 조용한 변화 같은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SNS는 원래 우리를 서로 연결하려고 만들어진 건데 실제로는 사람들을 더 고립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이에요. SNS를 안 하면 오히려 디지털 친밀감을 쫓는 걸 멈추고 진짜 관계를 다시 쌓기 시작하게 된답니다. 아무 업데이트 없이도 진심으로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요. 이런 종류의 연결은 훨씬 더 무겁고 따뜻하고 진실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하면 굳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관객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 SNS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색깔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고 시간은 더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훨씬 깊어진답니다. 소음에서 벗어나니까 모든 게 다시 진짜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각도 어떻게 잡을까? 조명 어떻게 할까? 캡션 뭐라고 쓸까? 이런 고민 없이 그냥 거기 완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에 뭔가를 올리고 반응을 받을 때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대요. 이게 보상이나 중독에 관여하는 화학물질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그 인정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루프에 저항하는 사람을요. 이게 단순히 무관심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훈련과 자기인식이 필요한 일이에요.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강한 내적 기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가치감이나 행복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실제 연구 결과인데요. SNS에서 긴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감정적 안정성이나 삶의 만족도 같은 부분에서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사실이 실제 측정 결과로 확인되었대요.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더 이상 스크린에 비춰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에서의 침묵이 항상 평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이들한테 SNS는 처음엔 연결을 찾던 곳이었는데 나중엔 오히려 완전히 소진되는 곳이 되어버렸거든요. 모두의 완벽한 순간들을 계속 보면서 자기 현실의 불완전함과 비교할 때 오는 미묘한 감정적 피로가 분명히 있어요. 결국 어떤 사람들은 원망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보존을 위해 물러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우리 세대의 조용하지만 중요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가치를 혼동해버렸어요. 중요해지려면 반드시 주목받아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의미는 사실 목격자가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은 아마 아무도 보지 않는 채로 일어날 겁니다. 카메라도 없고 캡션도 없고 관객도 없이 오직 여러분만 있는 그 순간의 말이에요.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생활이 외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과의 진짜 친밀함이죠. 모든 생각을 방송하는 걸 멈추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하게 돼요.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삶을 가장 강렬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의 퍼포먼스에 정신이 팔리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작은 세부 사항들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거든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누군가 말하기 직전에 그 미묘한 침묵,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요. 이게 바로 현재에 온전히 있다는 거예요.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진실이 대중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어떤 부분들은 알고리즘이나 타인의 평가 같은 거에 손대지 않은 채로 남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공개되는 순간 그건 순전히 여러분 것이기를 멈추니까요. 해석당하고 판단받고 유행에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SNS를 하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숨고 있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사람은 그냥 진짜로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핸드폰 화면의 파란 빛으로 밝혀지지 않은 그 조용한 곳에서 진짜 평화를 찾은 걸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잊어버린 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외로운 게 절대 아니라는 것, 조용하다고 해서 텅 빈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누구인지의 가장 진실한 표현이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계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 순간 조용하고 꾸밈 없이 우리한테 이걸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새로운 관점을 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NS 안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시대에 뒤처진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복잡한 시대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심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SNS가 아닌 진짜 현실 속 삶에 집중하는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